예, 그러면 이제 399페이지 실전 연습 문제 2번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자, 날짜는 이제 3월 달 거부터 3월 1일 거부터 3월이고 1일이고 자, 1번 문제 입력해 볼게요. 차변의 원재료죠. 자, 원재료 금액이 502만 원이고 대변의 선급금인데 선급금은 반드시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거래처가 신갈 상해. 예, 금액은 85만 원. 자, 그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도 거래처가 신갈 상해. 예, 금액은 415만 원. 예, 그다음 대변의 현금 2만 원. 자, 현금 거래처 안 걸어도 되는데 예, 거래처 이렇게 걸었다라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예,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재료에도 이렇게 거래처 걸어도 뭐 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2번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통관 수수료 16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이거는 이렇게 풀었었죠. 차변의 원재료 위 엔터 치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이건 지저분하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좀 지우고 갈게요. 16만 원. 예, 그다음 대변의 현금 16만 원. 자, 3월 3일 날에는 차변의 계정 과목이 미착품이었죠. 미착품 예, 금액은 1000만 원. 예, 그다음 대변의 보통예금 1000만 원. 자, 3월 4일 날 차변의 원재료가 얼마가 와요? 120만 원. 자, 그다음 차변의 수수료 비용인데 이 수수료 비용이 이체 수수료잖아요. 이 이체 수수료가 원재료에 대한 이체 수수료이기 때문에 500번대로 입력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31번으로 해도 틀리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시험에서는 정답이 831번으로 나왔었거든요. 왜냐면은 송금 수수료는 제조 원가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본 거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게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상관이 없죠. 원재료와 관련된 송금 수수료이기 때문에 500번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는 800번대, 500번대 다 맞다고 해줬어요. 자, 금액은 2,000원. 대변의 보통예금 120만 2천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3월 5일 날 차변의 외상 매입금. 예, 거래처가 주식회사 태경이죠. 예, 금액은 150만 원. 대변의 현금인데 현금이 얼마냐면요. 130만 원이고 자, 그다음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 계정 까먹이 많아요. 근데 뭐에 대한 매입 환출 및 애누리예요? 원재료에 대한 거니까 원재료가 153번이단 말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15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잠깐 들어가 보면은 자, 상품에 대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147번이고 예, 상품에 대한 매입 할인은 148번이에요. 원재료가 153번이잖아요. 원재료에 대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그 아래에 있는 154번인 거고 매입 할인은 155번이에요. 자, 대변에 이거 입력 다 했죠. 자, 3월 6일 날 그다음에 3월 6일 날에는 차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가 어디예요? 예, 동아 상사주죠. 금액이 330만 원. 예, 대변의 매입 할인이 뭐에 대한 매입 할인이에요? 원재료에 대한 매입 할인이잖아요. 원재료가 153번이니까 그 아래에 있는 155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거래처 안 걸어도 돼요. 근데 이거 114번이라고 이렇게 걸었다라고 해서 틀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45만 원이죠. 자, 그다음 지급어하면 거래처 반드시 걸어줘야 되겠죠. 채무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대변의 당자예금은 예금은 거래처 안 걸어도 돼요. 근데 여기다가 동아상사라고 걸었다라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근데 예금 거래처가 은행이겠지. 이 동아상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예금은 거래처 안 거는 게 뭐 안 걸어도 되니까 걸지 마세요. 예금은. 자, 그다음에 이제 3월 7일 거 입력해 볼게요. 3월 7일 날에는 차변의 선수금은 거래처가 신갈상해죠. 금액 50만 원. 그다음에 받으러 거래처 신갈상해 금액은 500. 차변의 외상 매출금 340. 차변의 운반비는 800번대로 하셔야 되겠죠. 운반비에 거래처 신갈상해라고 걸어도 틀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고
수익하고 비용은 안 걸어도 돼요. 제품 매출 안 걸어도 되죠. 수익 계정이니까. 890만 원. 대변에 현금 6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8일 날 차변에 당자예금 117만 6천 원. 그다음 차변에 매출 할인인데 매출이 404번이잖아요.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은 404번 아래에 있는 406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24,000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인데 누구한테 받을 외상 매출금이었어요? 홍익상사. 자, 그 다음에 3월 9일날 차변에 현금 120만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은 거래처 거래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거 8번 문제 푸실 때 있잖아요. 요거 외상 매출금 120만원 있잖아요. 요거는 얘기를 하고 왔어야 되네. 문제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안 푼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자, 3월 8일 거래처 주 홍익 상사에 대한 제품 판매 외상 대금 전액이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2%를 할인해주고 잔액은 당자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장부를 조회하여 이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외상 매출금 잔액이 12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조회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일단 장부를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의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 잔액에 대한 물음을 찾을 때에는 총계정 원장을 찾으라고 했었고, 자, 지금 문제는 거래처잖아요. 특정 거래처 홍익상사라고 하는 특정 거래처의 외상대금 잔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야 돼요.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자, 시작은 뭐 3월 8일 이전에만 시작하면 되는 거고, 종료가 3월 8일 외상 매출금 하면은, 자, 홍익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이, 자, 얼마가 있었어요? 120만 원 있었죠, 이렇게. 차변에 120만 원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해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떨고, 자, 돈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요.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해소되어 2% 할인을 받았다죠. 할인받은 거는 매출 할인 하고 나머지는 당자예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3월 9일날 주 상하이의 제품 외상대금 230만 원을 해소함에 있어서 그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빠지겠죠. 거래처는 상하이 반드시 걸어줘야 되겠죠. 금액은 23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이니까 제품 매출이 404번이죠. 거기에 대한 매출 할인은 406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금액은 얼마냐면요. 2%니까 230만 원. 230만 원에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100만 원을 사전 약정에 의해 할인했으니까 100만 원이 매출 할인인 거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얼마가 오겠어요? 죄송해요. 매출 할인이 10만 원이고 받으러움이 10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뭘로 받았대요? 수표로 받았죠? 근데 수표를 받으면 뭐라고 했어요? 현금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현금 90만 원이 아니라 여기 얼마예요? 받으러움이 100만 원이죠. 현금이 1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까지 입력을 했고, 이제 10번부터가 입력이 중요한데, 10번부터가 이제 타계정 대체 문제거든요. 입력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교재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요. 거기 입력시 유의사항 있잖아요. 387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입력시 유의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 자, 387페이지 가보시면은 입력시 유의사항에 일반적인 적요 입력은 생략하지만, 적요 입력 안 했었죠, 여러분들이. 근데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8번 적요 입력하라는 말이에요. 타계정 대체는 반드시 대변에다가 8번 적요를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입력 안 하면은 틀려요. 그래서 꼭 조심하세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인데 3월 10일이죠. 차변에 복류생비인데 공장 직원들의 복류생 목적이기 때문에 500번대 복류생비. 금액은 30만 원이고, 자, 대변에 제품을 빼는데 이 제품이 판매 목적 이외로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 적요를 8번 적요를 넣어야 돼요. 적요 보니까 여기에 미리 다 세팅된 게 있죠. 미리 등록된 적요가 있는데 이건 어디서 등록이 된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 현금 적요하고 대체 적요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게 원재료죠. 자, 원재료 여기 보면 적요가 이미 기존에 등록된 것들이 있잖아요. 현금 적요는 현금 전표를 쓸 때, 입금 전표나 출금 전표를 쓸 때 여기에 적요가 선택하도록 나오게 되어 있고, 자주 쓰는 적요를 미리 등록해 두려면은 여기다가 등록하면 돼요. 대체 적요는 대체 전표를 쓸 때 네. 적요가 여기 미리 이렇게 만들어진 적요가 예,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나오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대변의 재고 자산이 빠지는데 판매 목적 이외로 빠지죠. 타계정 대체죠. 이게 타계정 대체는 반드시 요 8번 적요를 넣으세요. 적요가 어디서 나왔느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등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변의 재고 자산을 뺄 때 판매 목적 이외로 빠지면은 반드시 8번 적요를 넣어야 되는 건데, 굳이 이유를 얘기하자면은 프로그램은 이렇게 대변의 재고 자산이 빠질 때 있잖아요. 판매 목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대변의 재고 자산이 빠지는 다시 하겠게요. 대변의 재고 자산이 빠지면은 무조건 판매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판매 목적 아니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대변의 재고 자산이 빠지면 무조건 팔린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팔린 게 아니라 판매 목적 이외로 재고 자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8번 적요를 넣어야지 프로그램이 판매 목적이 아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계속 입력해 볼게요. 3월 11일 날 공장 기계를 수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럼 대변의 재고 자산 원재료 빼야 되겠죠?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울게요. 이 걸 때 대변에 맞네. 대변에 8번 적요 넣어야 되겠죠? 8번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냐면요, 30만 원이고, 차변의 수선비인데 공장에 대한 수선비니까 500번 대 수선비이고, 차변 계정 과목에는 이게 지금 적요를 넣는 거 아니에요. 굳이 뭐 넣어도 상관없는데 여기다가 그 8번 적요를 차변에다가 넣으면 안 돼요. 무조건 대변에 빠지는 재고 자산에다가 8번 적요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수익적 지출 11번 문제 수익적 지출은 아직 안 배웠는데 그 유형자산 부분에서 배울 거예요. 네, 나중에 배우면 알게 될 거니까 일단은 이해 안 돼도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해요. 나중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12번 3월 12일이고 차변의 기부금이죠. 기부한 금액이 5천만 원. 그다음 대변에 제품이 빠지는데 판매 목적 이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8번 적요 넣어야 돼요. 자, 그다음 3월 13일에는 차변의 소모품 금액이 70만 원. 대변의 원재료가 판매 목적 이외로 빠지니까 8번 적요 넣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은 원재료로 매입하였던 철물 일부를 공장 건물 수리에 사용하였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본적 지출. 지금 몰라도 되니까 일단은 그냥 제가 바로 입력을 할게요. 자, 자본적 지출은 차변에 건물이 와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유형자산 할 때 700이고 이렇게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 나오죠. 차변의 계정 과목이 이렇게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선택이 되면은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에서 별말이 없으면은 취소 누르고 가면 돼요. 이때까지 기출된 문제에서 고정자산 간편 등록을 하라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시하시고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원재료가 판매 목적 이외니까 8번 적요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15문제. 요걸 앞에서 제가 그 문제가 15문제가 좀 달라져 가지고 앞에서만 풀 때는 다른 문제가 풀어져 있을 거예요.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좀 다시 풀어 드릴게요. 자, 15번은 12월 31일 장부상 제품 재고액은 150만 원이고 실제 제품 재고액은 145만 원이다. 이 재고 감모액은 비정상적으로 발생되었다. 재고 감모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12월 말 결산 분기를 이게 대차 차익이 있네. 잠깐만요. 아까 3월 8일 거에 제가 대변에 아까 외상 매출금을 지워버렸구나. 네. 근데 이렇게 중간에 있잖아요. 전표 입력하다가 잘못된 게 있잖아요. 지금 이게 8번 문제 할 때 대변에 뭐가 빠졌어야 돼요? 외상 매출금 120만 원.
제가 뺐다가 다시 그걸 지웠단 말이에요. 지워가지고 지금 대차 차익이 발생되어 있는데 차익이 120만 원 발생했죠. 그리고 입력할 때는 여기 상단에 전표 삽입을 누르면 돼요. 그리고 8일 날 대변에 외상 매출금 120만 원 이렇게 하면은 8일 날에 1번 전표가 완성이 됐죠. 이게 전표 입력할 때 중간에 이렇게 하나 끼워 넣었을 때는 이 전표 번호가 맞나 안 맞나 꼭 확인하세요. 전표 번호가 일치가 돼야지 같은 전표거든요. 자, 그럼 12월 31일로 가볼게요. 차변에 재고자산이 이렇게 감모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계정 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썼죠? 감모 손실이 5만 원이고 대변에 재고자산이 뭐예요? 제품이죠. 제품 5만 원을 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변에 재고자산이 빠졌죠? 판매 목적으로 빠졌어요? 판매 목적 이외로 빠졌어요? 판매 목적 이외로 빠진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타계정 대차라고 하죠. 그럼 반드시 적요란에 8번 적요를 선택해야 돼요. 저기에다가 8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재고자산 입력도 모두 마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변에 빠지는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이 아닐 때는 반드시 8번 적요를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